네, 안녕하세요. 원래는 전에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발표한 논문은 You Only Live Once, Single Life Reinforcement Learning으로, 그래서 욜로라고 말하시는 논문인데요. 이건 여기서 말하는 해결하고자 하는 테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Reinforcement Learning에서는 어떠한 environment에 대해서 계속 이런저런 액션을 취해가면서 트레이닝을 한 뒤에 옵티멀 커뮤니티를 찾아서 테스트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고요. 디스플린 인포스먼트 러닝이라고 하는, 즉 다시 에피소드가 없는 그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테스트 셋에서 5를 목표로 합니다. 물론 시글 라이프 인포스먼트 러닝에서도 5를 목표로 하지만 여기서 트레인이 아니고 기존에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인바이먼트와 좀 유사하지만 차이가 있는 그러한 인바이먼트에서 얻은 프라이어 데이터에서 5로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메인 컨트리뷰션은 두 가지인데요. 기존의 프라이어 데이터를 얻은 그러한 환경과 다른 스테이트 디스트리뷰션에서 어댑테이션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그렇다면 프라이어 데이터가 서옵티멀하게 되는 건데 이를 이용해서 어떻게 골에 도달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관련 있는 네,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드버서리얼 이미테이션 러닝으로 이 싱글 라이프 리무먼트 러닝과 유사한데요. 여기서는 프라이어 데이터, 단지 여기서는 프라이어 데이터가 엑스퍼트가 실행했다. 그리고 테스트 인바이러먼트도 트레인 데이터와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한 뒤에 실행하는데요. 실제로는 엑스퍼트 데이터가 아니라 서브옵티멀한 그러한 데이터가 주어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프라이어 데이터의 인타이어 디스트리뷰션을 에이전트한테 트레이닝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에이전트가 그 경우에는 테스트 임플리멘션이 아닌 다른 것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테스트 인바이러먼트와 그다음에 프라이어 데이터를 얻은 트레인 인바이러먼트가 다른 경우죠. 그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뢰이 있다라고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프리리비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뢰기먼트 MDP를 보편으로 하고요. PM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S는 스테이트 스페이스, A는 에이전트 액션 스페이스, 그리고 P는 environment가 어떤 스테이트 S에서 액션 A를 취했을 때 next state로 넘어가는 그러한 환경을 나타내는 트랜지션 다이나믹스고요. 그리고 R은 어떤 스테이트 S에서 실수로 넘어가는 리워드 펑션. 그리고 initial state distribution 또한 어떤 스테이트 S가 나타날 확률로서 나타나는 실수 확률로서 나타나는 그런 디스트리뷰션입니다. 그리고 간만은 그냥 디스카운트 팩터고요. 자학습의 목적인 만큼 결국 리워드, 총 리워드, 즉 리턴을 최대화하는 그러한 폴리시 파일을 쓰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기존의 RL에서 스파이스 리워드 문제가 꽤 있었는데 이 경우 그 중에서 한 방법으로 이미테이션 러닝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데이터를 얻어서 이것을 이미테이션 하겠다, 따라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건 게일 논문인데요. 이건 프라이어 데이터를 사용해서 프라이어 데이터가 엑스퍼트가 한 그러한 데이터다라고 가정을 한 뒤에 이날 엑스퍼트의 폴리시를 리커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실으로는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과 엑스퍼트 데이터 이 두 개 사이의 젠슨 샤넌 다이버전스를 최소화하는 폴리시 파일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젠슨 샤넌 다이버전스는 퍼펙트 라이브러 다이버전스와 유사하지만 이 P, 펄백 라이브러 다이버전스는 P랑 Q가 그 순서가 바뀌면 달라지지만 젠슨 다이버전스는 대칭적이다 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 네트워크, 즉 여기서 걔를 사용하는 그것과 동일한 것을 사용하는데요. 디스크리미네이터 네트워크는 엑스퍼트 폴리시라고 판단을 하면은 1을 내뱉을 것이고 만약에 아마추어 폴리시라고 판단하면 여기 가까운 것을 내뱉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제 엑스퍼트 폴리시에 대해서 1을 내뱉으면 이게 0이 될 것이고 만약에 0에 가까울수록 이제 많이 음수로 떨어지겠죠. 그리고 아마추어 폴리시에 대해서는 0을 내뱉으면
0이 나올 것이고 1에 가까운 값을 내뱉을수록 음수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엑스퍼트 폴리시에 대해서는 1을, 아마추어 폴리시에 대해서는 0을 내뱉을수록, 그리고 이것을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그러한 디스크리미네이터 네트워크를 학습합니다. 동시에 이 값, 동시에 이제 이 폴리시는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값을 학습하는 폴리시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를 진선사 샤넌 다이버전스로 나타내면 아마추어 폴리시와 엑스퍼트 폴리시에 대해서 이 스테이트 디스트리뷰션이 유사해야 한다. 이를 최소화하는 그러한 폴리시를 학습하고 겁니다. 논문에서는 그리고 싱글 라이브러리 인포스먼트 러닝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프라이어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마르코브 디스전 프로세스 소스에서 정의된 데이터, 프라이어 데이터 B, 그리고 타겟 MDP, 즉 테스트 인바이러먼트에는 소스와는 좀 다른 스테이트 디스트리뷰션을 가지는데요. 보시면 여기 틸다로서 표현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틸다가 붙은 스테이트 디스트리뷰션은 기존의 프라이어 데이터를 얻은 그러한 디스트리뷰션과 다르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여전히 어려울 만큼 목적은 인터넷 최대화입니다. 그리고 테스트 인바이러먼트에서는 성공을 제외하는 경우는 터미널 포인트가 없습니다. 즉, 프라이어 호라이즌이 존재하는데요. 인리트까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200K 스텝만큼, 그러니까 20만 스텝만큼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한 뒤에 그 경우에도 터미널 포인트, 즉 성공을 못했다고 하면은 그냥 실패했다 하고 리셋 시키는 걸로 보입니다. 논문에서 이 리그렛 미니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유사하다고 하는데요. 리그렛은 이제 디시전 프로세스에서 최악의 경우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이너스, 최악의 경우에 얻을 수 있는 마이너스 리워드를 말합니다. 이것을 최소화하는 것. 그러니까 네, 최악 중에서도 가장 나은 최악을 고르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표현합니다. 알고리즘은 여기서 논문에서 설명한 알고리즘은 Q-Way입니다. Q-Weighted Adversarial Learning이라고 해서 기존의 가이드에서는 네, 이와 같은 식을 썼지만 여기서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웨이트를 걸어주겠다, Q-Weight를 걸어주겠다라는 것을 알고리즘으로 짭니다. 물론 목적은 프라이어 데이터셋을 통해서 새로운 인바이러먼트,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인바이러먼트의 테스트를 완료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타겟 도메인에서 리워드 스팔사하다, 즉 꼴에 실제로 네 가지 경우의 인바이러먼트를 활용을 하는데요. 그 경우에도 꼴 근처에 도달했을 때 리워드를 주고 그 외의 경우에는 거의 0에 가까운 값을 주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테스트 인바이러먼트에서는 기존의 프라이어 데이터셋과 다른 환경이 주어지기 때문에 아웃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할지가 필요한데요. 기존의 가일에서는 이 경우에 이제 스테이트 디스트리뷰션이 학습하고 싶은 폴리시와 그다음에 옵티말 폴리시, 익스퍼트 폴리시 두 개에서 얻어지는 스테이트 디스트리뷰션의 젠서셔널 다이버전스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는데요. 우선 논문에서 제시하기로는 이러한 타겟 스테이트 액션 디스트리뷰션을 오프티마이제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컨벡스 오프티마이제이션 프로그램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논문의 인용에 보면서 다음과 같은 식을 쓰는데요. 여기서 all, 즉 리워드를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그러한 스테이트 디스트리뷰션을 얻고 싶은 건데 이 경우 이를 이제 스테이트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이와 같이 적분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고요. 네, 당연히 디스트리뷰션이니까 확률인 만큼 적분하면 1이 되고 0 이상이고, 그리고 S,A는 스테이트와 A, 튜플로 나타낸다. 그리고 이제 이니셜 스테이트가 좋아졌을 때 이제 R에 붙어 있는 그 감마를 여기 디스트리뷰션 쪽으로 가져와서 1 마이너스 감마 한 뒤에 플러스 스테이트 디스트리뷰션과 그리고 여기서 다이나믹스 넥스 스테이트의 다이나믹스를 가져와서 접근을 하고 이 경우에 여기 로 베타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여기 prior state distribution, state action distribution과 그리고 현재 학습하고 있는
테스트 인바이먼트에서 학습하고 있는 스테이트 액션 디스트리뷰션 이 두 개 사이의 K 다이어너스를 어느 일정치 이하로 엡실론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물론 이제 목적은 엑스퍼트 폴리시에서 얻는 스테이트 디스트리뷰션 로스타가 당연히 솔루션이겠지만 어, 그리고 여기에 솔루션도 나와 있는데요. 이 경우에 솔루션은 결국 타겟 엑스퍼트 폴리시에서 얻는 스테이트 디스트리뷰션 로스타 즉 타겟은 다음과 같은 비례식에서 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프라이어에서 얻은 그런 스테이트 디스트리뷰션에다가 여기 어드밴티지 즉 Q에서 Q 펑션에서 액션 스테이트 펑션에서 액션 스테이트 밸류에서 스테이트 밸류를 그러니까 쇠 익스플레이션을 한 뒤 여기 곱해주면 된다. 그리고 그 값과 비례식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이는 그 다음과 같은 타겟 폴리시가 액션에 대해서 적분한 타겟 스테이트 디스트리뷰션 분의 타겟 스테이트 디스트리뷰션과 같다라는 식으로 유도된다라고 합니다. 제가 증명 안 해서 이 부분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가겠습니다. 녹음에서 제시하는 설명은 그래서 가일에서 제시하는 것에다가 q 웨이트를 걸어주는 건데요. 보시면 이제 기존의 젠슨 샤노노 다이버전스를 최소화하는 것에서 쭉 가다가 여기 두 번째 식과 세 번째 식에서 차이가 생기는데요. 기존의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제 익스퍼트에 대해서는 1을 내뱉고 그리고 아마추어에 대해서는 0을 내뱉던 그런 디스크리미네이터에다가 엑스퍼트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이제 C를 적어줍니다. 다음과 같은 개수를 각각 곱해주고요. 이 경우에 그 분모 부분은 상수기 때문에 이제 날려버리고 그러면 분자 부분만 남겨서 이것을 디스크리미네이터에다가 개수로 통을 해주면 된다. 그런 알고리즘으로 이제 실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여전히 이제 가일과 유사한 그러한 특수 프로퍼시를 지니고요. 그래서 폴리시가 이제 폴리시를 이제 유즈풀 트랜지션과 레스 유즈풀 트랜지션의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통해서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Q 펑션은 이제 소스 MDP에서 학습된 Q 펑션이고요. 그래서 와터 프리 트레이닝을 획득을 하고 그리고 포지티브 스테이트 S에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웨이트를 걸어줍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B 대신 B로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V라고 합니다. 실제로 실험에서도 이와 같이 V를 사용했다라고 하고요. 스트레인 스테이트의 이제 밸류 펑션을 가져왔다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그 여기 타겟에서 이것을 좀 가져올 수가 없었나 보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실험에서는 뭔가 이 부분을 배제했다라고 꼭 설명을 하네요. 그리고 Q 밸류는 그 최소의 Q를 뺀 뒤에 맥스 Q 마이너스 민 Q 값으로 나누어서 노멀라이즈, 즉 이 경우에는 0과 1 사이의 레인지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도 0과 1 사이의 레인지로 컨스탄트를 걸어주게 됩니다. 알고리즘을 다보았습니다. 이제 이전에 소스 MDP에서 얻은 프라이어 데이터셋이 있고 그 다음에 학습하고자 하는 원하는 테스트 MDP 셋이 있을 거고요. 인바이먼트가 있을 거고 그리고 미리 학습된 Q 펑션 그리고 학습하고자 하는 폴리시 파일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이제 파라미터 파이로 나타낼 수 있는 Q 파이로 나타냅니다. 즉 위에서 여기 있는 D가 Q로 다시 이제 Q 파이로 넘어가는 거고요. 스테이트에 대해서 프라이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프라이어에 가까울수록 그렇다면 1을 내뱉을 거고 그리고 좀 프라이어가 멀어질수록 아마 0을 내뱉겠죠. 그래서 태스크는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어떠한 폴리시를 네, 이게 프라이어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그냥 이제 학습하고자 하는 그런 생성된 폴리시고요. 제너레이터가 생성하는 그런 폴리시고요. 그래서 폴리시를 깔아서
액션을 이제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넥스트 스테이트와 리워드를 관측을 하고, 그다음에 현재 학습하고 있는 데이터셋에, 네, 그러니까 리플레이 버퍼 같은 곳에다가 이러한 데이터를 다시 넣어줍니다. 그리고 파라미터를 로스에 따라서 학습을 시키고요. 그리고 리워드가 좀 주어지는데 테스트 인바이러먼트의 리워드에다가 여기에다가 로그 1 마이너스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봤을 때 이게 어떻게 이제 기존의 프라이어와 유사한지 아니면 더 멀어졌는지에 따라서 리워드를 더, 더 빼줍니다. 그래서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과 만약에 유사하다면 그냥 리워드 여기서 스팔사니까 아마 0이 될 거고요. 만약에 프라이어 데이터셋과 좀 멀어지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 여기서 0을 여기서 1을 내놓을 거니까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스테이트 디스트리뷰션이 이제 프라이어에서 얻은 것과 유사한지를 비교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어떠한 액션이 취하고 그리고 나서 나타난 이제 스테이트가 있을 건데 이런 스테이트가 기존의 프라이어 스테이트 디스트리뷰션과 유사한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프라이어 데이터셋에서 이제 이런 액션을 했을 때 이런 스테이트가 나타났으니까 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프라이어 데이터셋과 유사하다면 네, 네. 여기서 그러면 유사하면은 1에 가까운 값을 내뱉을 거고요. 그럼 1 마이너스 1에 가까운 값이니까 당연히 로그는 마이너스가 되고 다시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어서 리워드에 플러스가 더해지고요. 반대로 프라이어에 없던 그런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그렇다면은 이게 0에 가까운 값이 되어서 리워드가 0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프라이어 데이터셋을 따를수록 리워드가 좀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를 소프트 팩터 크리틱으로 학습을 해서 알고리즘으로 Q와 폴리시를 학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폴리시를 결국 학습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요. 여기서 로스는 단 것 같습니다. 여기 기존에 이제 계속 걸어주던 그러한 콘스탄트를 꼭 해주고 그 다음에 그 프라이어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 주어진 스테이트 디스트리뷰션이 우선 프라이어 데이터셋과 좀 일치하는지 그리고 또한 지금 주어진 지금 주어진 스테이트가 온라인, 즉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스테이트 디스트리뷰션과 일치하는지 이것을 이제 각각 로스로스 해주고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 만약에 스테이트 프라이어 데이터셋에서 스테이트가 좀 벗어났다면 이게 1보다 작은 값이 돼서 로스가 이제 마이너스 붙여서 플러스가 될 거고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얻은 값과 이제 좀 유사하다고 판단이 되면 또 이것도 이렇게 이제 제 생각에 이 사이에 좀 컨스턴트를 붙여줘야 될 것 같은데 잘 계수를 좀 비례성을 세워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잘 모르겠네요. 이 그래서 이 로스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익스페리먼트는 총 4가지인데요. 그 전에 익스페리먼트를 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Q-웨일이 기존의 리인포스먼트 러닝과 비교해서 싱글 라이프 어를 세팅에서 좀 잘 하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가 싱글 라이프 어를에서는 특히 새로운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의 상황에 처했을 때 이게 좀 잘 작동을 하는가? 세 번째로 기존의 방법에 대해서는 그러면 얼마나 잘 작동을 하는가를 네, 목적으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실험 세팅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4가지로 세팅을 했고요. 첫 번째가 테이블탑 오르가니제이션으로 머그컵이 이제 어떠한 위치에서 리스폰이 되는데요. 그리고 에이전트는 이 머그컵을 이 4가지 위치 중 하나에 가져다 두어야 합니다. 프라이어에서는 머그컵의 스타팅 포지션이 항상 동일하지만 타겟 인바이먼트에서는 이것이 새로운 위치로 네, 랜덤하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포인트 매스 세팅 테스트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공을 굴려서 0,0에서 100,0 x축으로 쭉 가져가야 되는데요. 프라이어 데이터에서는 그냥 쭉 가져가면 됐지만 타겟 인바이러먼트에서는 스트롱 윈드가 있다라고 하면서 y 플러스 방향으로, 즉 위쪽 방향으로 웨스트마다 이동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프 치타 인바이러먼트로 무주퍼 인바이러먼트인데요. 기존에는 그냥 쭉 이제 골을 향해서 이거를 나아가면 됐지만 타겟 인바이러먼트 프라이어 데이터에서는 어떤 타겟 인바이러먼트에서는 허들이 생겨 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은 프랑카 키친 인바이러먼트로 에이전트는 여기 지금 캐비넷과 그리고 여기 전자레인지가 열려 있는데요. 에이전트는 여기 롱팔로 캐비넷과 마이크로 전자레인지를 닫아야 합니다. 그런데 프라이어 데이터는 전자레인지를 닫는 트레젝토리 하나와 그리고 캐비넷을 닫는 트레젝토리가 각각 따로 여러 개 주어지고요. 실제 타겟 인바이러먼트에서는 이 두 개를 동시하기보다는 이제 순차적으로 전자레인지를 닫고 캐비넷을 다시 또 다른 공격에서 닫아야 하는 그러한 작업을 연이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또한 이제 이러한 Q-웨일 방식을 기존의 소프트웨어 크리틱과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크리틱 R&D 방식 그리고 가일 이 논문의 모티브가 된 가일 이 세 가지와 비교를 합니다. 또한 프라이어 데이터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크리틱을 이용해서 K 스텝 동안 학습을 한 뒤 마지막 5만 트랜지션을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K는 좀 꽤 괜찮은 트랜지션을 보이지만 옵티멀 폴리시에는 아직 수렴하지 않은 상태로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험 테스트 인바이러먼트에서는 200K 스텝 동안 진행을 하고 만약에 실패한다면 그냥 성공하지 못했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큐베일이 다른 그러한 알고리즘에 비해서 꽤 좋은 성공률도 좋고 그리고 꽤 빠른 시간 안에 성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크리틱 파인 튜닝 버전에서는 타임 스텝도 꽤 길고 그리고 이제 보라색이 데모 디스트리뷰션으로 프라이어 데이터셋인데요. 보시면 이제 초록색에서 파란색으로 갈수록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에이전트가 어떻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 설명하는데 스탠터 크립틱에서는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상태에 처했을 때 꽤 헤맨다. 반면에 큐메일에서는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의 상황에 처해도 다시 이제 복구를 하고자 한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를 디스트리뷰션 매칭 메소드를 통해서 복구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에이전트가 판단하는 각 스테이트에서 리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큐메일에서 보시면 이제 꼴에 가까워질수록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상태에서도 꼴에 가까워질수록 리워드가 이제 크다라고 판단하고 또 이제 데모에 가까워질수록 또한 이제 리워드가 크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QA 꽤 좋은 성능을 보였다.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 운영하고. 그래서 디스커션은 다음과 컨클루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이전트가 스테이트 디스트리뷰션이 다른 인바이러먼트에서 태스크를 어떻게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시를 했고요. 특히 그러한 프라이어 데이터에 없는 아웃 디스트리뷰션 스테이트에서 프라이어 데이터와 유사한 스테이트로 이제 복구를 할 수 있는 개수를 걸어줘서 복구를 할 수가 있었다. 한편 이제 일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소스와 타겟 인바이러먼트가 좀 극단적으로 다른 상황에서 테스트를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했었는데요. 아침에 이제 최고현 선생님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결국 식에서 걸어주는 게 Q웨일 식에서 걸어주는 게 다음과 같이 디스크리미네이트에 대해서 그리고 익스포넨셜 확인하려면 결국 선형적으로 이제 이와 같은 개수를 이제 곱해주는 건데 그렇다면은 좀 더 복잡한 비선형적이라거나 그런 거에는 아쉽게도 아마 안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선형적으로 좀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좀 복구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